안녕하세요. MS SQL 서버 성능편 웨비나를 맡은 XM SQL 서버 팀 김국현입니다. 웨비나 2장 통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에서는 SQL 서버에서 통계를 확인하는 방법, 통계의 의미, 자동 통계, 옵션, 그리고 수동 통계 업데이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통계라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컬럼의 values에 대한 분포 상태를 수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여 선택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인덱스 생성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또 옵티마이저는 이 결과를 참조하여 탐색 비용을 추정하고 그 비용을 기준으로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선택도는 특정 조건에 의해서 선택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레코드 비율입니다. 이 선택도는 히스토그램 유무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는데 히스토그램이 존재하면 그것을 참고하여 정하게 되고 히스토그램이 존재해도 바인드 변수를 쓰는 경우나 히스토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분포가 균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구하게 됩니다. 한 컬럼의 밀도를 구하는 공식과 같은데 등치 조건인 경우는 선택도를 distinct value 분의 1로 계산합니다. 범위 조건이라면 전체 값 범위 분의 요청한 값 범위를 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선택도가 정수인 경우입니다. 성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총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도는 2분의 1이 됩니다. 각 밸류가 테이블에 차지하는 밀도는 높다고 볼 수 있고 선택도의 크기는 커지며 선택될 확률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선택도는 나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 선택도를 계산하면 전 국민은 약 5천만이고 주민번호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선택도는 5천만 분의 1이 됩니다. 각 밸류가 차지하는 밀도는 낮다고 할 수 있고 선택도의 크기는 작아지며 확률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선택도는 좋아집니다. 인구를 예시로 든 것처럼 밀도가 낮은 고유적인 컬럼을 인덱스의 키로 두고 조건절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디널리티입니다. 특정 액세스 단계에서 예상하는 결과 건수를 나타냅니다. 하단을 보시면 실행 계획 연산자에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나타나는 예상 행수가 카디널리티입니다. 이 예측을 통해서 옵티마이저는 실행 계획을 생성하게 됩니다. 카디널리티 또한 히스토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로우 수 곱하기 선택도의 결과값을 참조합니다. 이제 실제로 옵티마이저가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에서 통계 정보는 showStatistic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쿼리문을 보시면 dbcc showStatistics와 테이블명, 그리고 인덱스명이나 statistics명으로 시행하게 되면 하단 이미지와 같이 stat header, density vector, histogram을 보여줍니다. 먼저 stat header는 업데이트된 날짜, 전체 행수, 그리고 샘플이 된 행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density vector와 histogram인데 이것은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nsity vector입니다. 밀도 벡터라는 것은 컬럼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중복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니크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컬럼과 결합 컬럼들의 밀도를 반환합니다. dbcc showStatistics 명령 뒤에 with density vector를 명시하게 되면 density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시에서는 person table이 있는 last, first, middle, name을 키로 갖고 있는 인덱스에 대한 density를 나타내는데 이 세 가지 컬럼이 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즈니스 엔티티 아이디까지 포함하여 밀도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테이블 구조를 보시면 person 테이블에는 non clustered 인덱스 외에 clustered 인덱스가 비즈니스 엔티티 아이디로 정의되어 있어서입니다. 인덱스 구조에서는 클러스터드와 non clustered 인덱스가 같이 있는 경우 non clustered 인덱스의 립 노드 레벨에서 RID 값이 아닌 클러스터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 인덱스에는 non clustered의 3컬럼과 클러스터드의 한 컬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컬럼까지 포함한 density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선두 컬럼부터 차례로 결합된 컬럼들에 대한 선택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ll density는 인덱스 컬럼 세트에 대한 선택도를 나타냅니다. 컬럼 세트에 대해 중복을 제거한 값의 역수가 됩니다. Average length는 해당 컬럼 세트에 대한 평균 길이가 됩니다. 각 컬럼의 평균 길이를 합산한 값입니다. columns는 세트로 설정된 컬럼명들을 명시합니다. 직접 이 값을 구해보려고 한다면 먼저 선두 컬럼인 last name에 대한 all density는 0.000829입니다. 이것을 쿼리에서 last name을 distinct하고 이 값으로 나눈 결과와 비교해보니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된 컬럼들에 대해서도 각 컬럼 세트들을 distinct하고 그 카운트 값으로 1을 나누어 보았더니 결과는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density 벡터를 쿼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ast name 컬럼으로 group by를 하고 있는 쿼리인데요. group by한 권수는 기존 테이블을 distinct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먼저 실행 계획을 보시면 group by 연산자인 stream aggregate에서 예상 행수를 1206건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 계획에서는 실제 행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선택도가 distinct value 분의 1이라면 distinct value는 선택도의 역수와 같기 때문에 density 벡터의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반올림에서 1206이 나옵니다. 따라서 옵티마이저가 density 벡터를 사용해서 비용을 예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ensity 벡터는 이렇게 단위 컬럼 말고도 인덱스 결합 컬럼들의 density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카디널리티를 구할 때 예상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특정 컬럼 내 데이터들의 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dbcc 명령을 수행했을 때 인덱스 선두 컬럼에 대한 집계만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컬럼의 값을 정렬하고 고유한 각 컬럼의 값과 일치한 값들을 계산해서 히스토그램 단계로 집계를 합니다. 이 결과에서 하나의 로우가 하나의 히스토그램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 단계는 다른 말로 레인지,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예시 그램의 레드박스를 보시면 레인지 하이키에서 732, 다음에 738이 바로 나옵니다. 옵티마이저는 히스토그램을 최적화하기 위해 최대차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대 단계수를 200개로 제한을 합니다. 통계적 중요성이 비교적 적은 것을 생략하여 733부터 738까지의 구간을 지정했고 그 구간의 상한값인 738을 레인지 하이키로 지정했습니다. 레인지 로우스는 738을 제외한 나머지 열들의 행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선 733부터 737까지의 행수가 154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퀴밸런스 로우스는 상한값과 동일한 행수를 나타냅니다. 738의 행이 600개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디스틴트 레인지 로우스는 상한값을 제외하고 중복을 제거한 열 값의 수를 나타냅니다. 상한값인 738을 제외하면 733부터 737까지 5개인데 디스틴트 레인지 로우스가 2라는 것은 이 중 2개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리지 레인지 로우스는 레인지 로우스와 디스틴트 레인지 로우스의 역수를 곱한 값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을 집계한 값이 실제 값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쿼리를 실행할 때 히스토그램을 참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쿼리문을 보시면 Sales Order Detail 이라는 테이블에서 Product ID 컬럼을 where 조건으로 하고 922와 일치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에서 필터 연산자를 보면
프로덕트 아이디에 대한 예상 행수를 2376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쿼리의 실행 계획에서는 예상 행수가 실제 행수가 일치합니다. 값들의 분포도를 알 수 있는 히스토그램 정보를 한번 보면 레인지 하이키, 즉 상한값이 921 다음에 바로 922가 나옵니다. 922의 이퀴밸런스 로스, 즉 동일한 행의 수가 2376 이므로 히스토그램을 정확하게 참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쿼리이지만 히스토그램 구간 내에 속한 값일 경우 예상 행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아이디 값이 736인 것을 조회하는 쿼리입니다.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보면 736이 상한값인 구간은 없고 738이 상한값인 구간이 있습니다. 이전 상한값이 732이기 때문에 733부터 738까지는 이 구간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 로스가 154이기 때문에 154건 사이에 736이 있을 거라 추정됩니다. 디스틴트 레인지 로스는 상한값을 제외하고 이 단계 내에 중복을 제거한 값의 수가 됩니다. 실제로 테이블에서 해당 범위를 조회해 보아도 레인지 로스는 154, 디스틴트 레인지 로스는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733과 737 사이의 선택도를 계산했을 때 디스틴트 밸류 분의 1인 2분의 1이며 카디널리티는 레인지로 곱하기 2분의 1인 77이 되고 이 값이 바로 에브리지 레인지 로우즈입니다. 실행 계획을 확인하면 예상 행수는 에브리지 레인지 로우즈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 행수는 110으로 예상 행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봤을 때 SQL 서버는 정확히 매치되지 않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들을 참고하여 카디널리티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스토그램은 오직 인덱스 선두 컬럼에 대해서만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 컬럼 인덱스인 경우에는 선두 컬럼을 가장 선택도가 좋은 컬럼으로 지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바인드 변수를 사용했을 때 통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한 쿼리처럼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예상 행수와 실제 행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만 참조하더라도 분명 레인지 하이키가 10이고 이퀴밸런스 로우즈가 10, 상한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0건이기 때문에 10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덴시티 벡터를 참조하여 카디널리티를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히스토그램을 참조할 수 없고 덴시티 벡터로 계산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꼴 조건이 아닌 상황이 되면 덴시티 벡터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체 행수의 약 30%를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는 쿼리 종류 중에서 통계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3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동적 쿼리나 SP execute SQL은 1번 변수 사용 구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번 케이스는 바인드 변수에 값을 대입하고 쿼리를 시행하면서 그 값을 전달하지만 2번, 3번 케이스는 변수에 값을 대입한 구문을 완성한 후에 해당 구문을 execute를 통해 시행을 합니다. 4번 케이스는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쿼리문을 시행해 보았고 그 결과 3가지 모두 실제 행수와 예상 행수가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3경우 모두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n-equal 조건에도 동일한지 확인해 보았는데 equal일 때와 동일하게 동적 쿼리, SP execute SQL, 그리고 저장 프로시저는 히스토그램을 참조를 하여 예상 행수를 예측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정보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관련 DMV인 DMDBStats Properties라는 테이블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08 R2 SP2 이상, 2012 SP1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히스토그램이나 덴시티 벡터는 나오지 않지만 해당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개체에 대하여 업데이트된 날짜나 샘플링된 행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동 통계 및 수동 통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